2020년 6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주제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배짱, 문재인 대통령의 겁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의 정면 승부를 걸 수 없는가입니다. 지금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조선일보도 저와 비슷한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장기화돼서 북한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코로나까지 겹쳐갖고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다. 대한민국도 어렵고 미국도 어려운데 미국도 2차 대전 일어났을 때보다 더 경기가 나빠졌다고 하는데 북한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부 동요와 불만이 커져서 그 책임을 외부의 적인 한국에 돌리고 있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북한은 2011년 12월에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최악의 경제난을 맞았고 이것이 유럽 냉전이 종식된 1991년 이후 93년경이죠. 북한에서 일어났던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슷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대단한 것 같지만요. 아무리 부자도요. 3일 굶으면은 미치고 환장하고 일주일 넘으면요. 눈에 베이는 게 없습니다. 10일 넘으면은 염치고 뭐고 그럼 무조건 뺏어 먹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충성이고 나발이고 김정은이가 제일 많다고 하면 그 집 쳐들어가서 뺏어 먹고 마는 게 열을 굶은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이렇게 자꾸 북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거를 김여정이 스스로 잘 증명해 줬어요. 6월 17일 그는 이런 담화를 발표했죠. 북한 인민들에게 좀 알리자고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했다. 네, 말폭탄을 터뜨린 거는 대상은 대한민국이죠. 네. 한국을 위협해서 자꾸 위협하는 거를 북한 인민에게 알려서 불만의 대상을 한국으로 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병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북한에서는 소는 국가재산이지만 돼지는 개인재산인데 돼지열병이 돌았답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돌죠. 그래서 북한 정부는 이 돼지들을 방역 차원에서 죄다 몰살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그 얼마 안 되는 사유재산들이 증발돼 버렸습니다. 이게 민심을 극도로 흥분하게 만듭니다. 미국 독립운동도요. 독립을 하겠다는 숭고한 이념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세금, 돈 문제 갖고 이그나이트, 촉발이 되는 겁니다. 네, 사람은 이 돈 문제, 이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흥분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나중에 정치적으로 뭐 미국 독립이 되고 뭐 혁명이 되고 이렇게 바꾸는 거죠. 조선이 말기에 당했던 혁명 중에 쿠데타 중에 이모군란이 있어요. 이모군란도 차별 대우를 받은 관군이 일으킨 혁명입니다. 쿠데타입니다.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대원군을 앞세운 혁명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2년 후에 오로지 의식만으로 개화를 하자고 하는 김옥균이 벌이는 쿠데타는 3일 천하로 끝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지금 북한은요. 그 코로나 때문에 북중 국경을 차단했기 때문에 뭐 일부 조금 열었겠지만 대체적인 거는 차단했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생필품이 중국에서 들어와갖고 북한의 장마당에 풀리는데 그 장마당에 풀기 위해서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트럭을 운영하는 주인이 돈주입니다. 돈을 갖고 있는 주인인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전부 다 스톱되어 있는 상태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생필품이 부족하니까 장마당에서도 거래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뭐 사는 게 힘들어지죠. 시장은 글쎄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은 구석기 시대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 혼자 먹을 걸 다 해결 못 하잖아요. 무리지어 살잖아요. 신석기 시대 때는 분명히 시장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문명 세계에 시장이 없으면 어떻게 견딥니까? 못 삽니다. 그리고 또 북한을 뒤흔든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제가 이틀 전인가 이 방송에서 했는데 김정은은 후지모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대북 비라 때문에 북한이 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난이 심한 평양에서는 김정은을 백두혈통은커녕 쪽발이 일본 놈이라고 욕하면서 경제가 엉망이니까 그렇게 욕을 하는 거죠. 민심 위반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후지모토 씨는 북한서 재계약
식당을 했으니까 하기 한 달 전에 바로 김정은의 어머니인 고용희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 모든 책임을 대한민국에 돌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돌리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하노이 미국 회담 노딜로 끝난 게 그것이 북한 김정은의 운명에서는 절대적이었어요. 저도 뭐 거기에 대한 기사 여러 번 썼는데 왜 이게 문제인가 하면 그때까지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믿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한테 너 핵 포기해라, 핵 폐기해라, 성의를 보여라. 그리고 경제 제재를 풀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런 쪽으로 가라라고 유도를 했는데 그거를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믿었습니다. 뭐 핵을 다 없애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없애가지고 북한 경제를 살리려고 했던 게 김정은입니다. 그래서 풍계리하고 동창리 폭발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 때문에 대한민국 비행기들은 이북 갔다 오게 되면 그 비행기는 또는 그 항공사는 미국의 비행기 못 띄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모두 난색을 표해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정부 비행기인 인도네시아산 CN235를 개조한 VN235, V는 VIP란 뜻입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요인들이 타고 해외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고급 비행기를 제공해서 한국 기자단을 태우고 가서 그걸 취재하게 했습니다. 뭐 가서 북한이 한 건 쇼였지만 그렇게까지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떻게 죽을 맞춰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노이 미국 회담이 있기 전에 문 정부는 영변 핵시설도 없애라. 그러면 미국이 확실하게 타협을 해줄 거다.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근데 영변에 있는 그 북한의 원자로는요. 50년, 60년 된 거거든요. 30년 지나도 이제 뭐 그러는데 60년 됐을 겁니다. 그건 돌리지도 않고 있어요. 이미 폐쇄한 거니까 북한도 그래. 그거 없애지 그런 겁니다. 아까 동창리는 뭐 위성이니까 그렇고 풍계리는 북한이 핵심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없애는 쇼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영변도 이미 다 패로를 못하는 거 하기 직전의 것들이니까 뭐 없앤다니까 좋죠. 그래서 대북 제재를 풀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김정은이는 하노이에서 트럼프를 만났을 때 야 우리 풍계리하고 동창리 없앴는데 이번에 너한테는 이것까지도 내놓을 테니까 우리 대북 제재 풀어줘.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갔습니다. 그걸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부가 합의가 돼 있었죠. 그래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랑 하노이 회담 하기 전에 전화 통화하면서 미북 간의 합의만 잘 되면은 남북 경협은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그랬습니다. 아주 좋아했죠. 그런데 하노이에서 김정은을 만난 트럼프는 영변 말고 플러스 알파 여기 핵을 원료 만드는 공장 이런 거 몇 개 더 해라고 하는 바람에 그럼 못해? 그럼 노딜 하고 딱 자리 떠버렸잖아요. 저는 이거를 CIA인지 뭔지 뭐 제가 누군지 주체를 특정할 수는 없는데 트럼프의 대공작이라고 봅니다. 그거 하기 전에 트럼프하고 아베는요 서로 전화 주고받으면서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으로 추천했다. 아베가 추천해줬다. 서로 이런 얘기했어요. 그 전에 대한민국 국정원으로 보이는 조직은 미북 합의 잘해서 트럼프는 노벨상 받아라 라는 여론을 미국에서 일으켰습니다. 그걸 이용한 게 아베하고 트럼프였죠. 그렇게 짝짝꿍을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속아가고 하노이에 올 때 김정은이는 자기 전용 열차를 타는 거 북한 나갈 때는 항상 공개 안 하는데 평양에서부터 빵빠레 올리고 갔죠. 폼 잡고 갔죠. 자기가 다 해결하는 것처럼. 중국을 관통해서 갔죠. 전용차 마흐바흐 벤츠 싣고 갔었죠. 그래서 미국하고 당당히 맞서는 모습 보이면서 경제 제재 풀어서 인민을 잘 먹여 살리겠다 그랬는데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도 아이고 정신을 못 차렸던 거죠. 그리고 4개월 후에 오사카에서 G20 회담이 열려서 G20 회담과 더불어 일본 국빈 방문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일본에 오게 되니까 그때 이제 뉴욕에 있는 유엔 대표 채널을 통해서 거기에 유엔 대사로 가 있는 북한 대표들이 있잖아요. 통해갖고 트럼프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한번 만나자. 다시 한번 이제 이게 뭔가 하면요. 이 하노이 노딜이 된 거는 실무회담이 한참 되고 나서 실무끼리 타결된 걸 정상이 만나서 재확인하는 식으로 회담을 해야 되는데 이 김정은이는 제가 보기엔 바보입니다.
자기가 가서 모든 걸 해결하고 실무회담 없이 간 거예요. 실무회담 한 거는 김영철이와 가서 이렇게 만나는 이런 것만 쭉 했던 거죠. 자기가 단판을 탁 짓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네. 톱다운 방식인데 그게 와야 된 거거든요. 한 큐에 무너진 거죠. 근데 이거를 저비스 교수가 얘기한 대로 미스퍼셉션. 한번 이 방법이 옳은데 실패하고 나면 그럴 리가 없어가 또 한 번 쓰는 게 사람들의 그 오해거든요. 그걸 미스퍼셉션이라고 그분이 얘기했는데 이걸 또 한 번 시도합니다. 그래서 오사카 회담에 온 트럼프를 만나자고 해서 판문점에서 만납니다. 그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끼려고 쫓아갔는데 트럼프가 오지 마 하고 오긴 왔지만 끼지 마 해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담에서 결국은 김정은이는 그 말을 못 합니다. 네. 트럼프의 기에 눌린 거죠. 그리고 나서 실무회담 열었지만 역시 미국이 no 영변 말고 플러스 알파 더 제거해 이렇게 나오니까 뭐 별기보다 그때서야 확인이 된 거죠. 또 대망신을 판문점에서 또 한 번 당한 거죠. 그런 사이에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해주려고 했죠. 근데 우리는 유엔 회원국이고 미국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안보 문제가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못했죠. 뭐 어떤 유엔 기구 통해 조금은 지원했지만 그거 다 언발의 오줌 누기 별 효과가 없는 거였죠. 근데 그러한 거를 해보라고 앉혔던 장관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인데 그분은 뭐 학자 때부터 굉장히 북한과 어떤 거래를 중요시했는데 결국 그 양반도 해내지 못했어요. 그거 하려면 공무원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그거 했다가 정권 바뀐 다음에 자기 모가지 날아가는데 하겠습니까? 장관이야 당신이 하면 되겠지만 근데 장관이 뭐 할 수 있나요? 결국은 모든 공무원들이 몸살이고 하니까 못한 거죠. 네. 결국 북한이 지금 와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민심 위반이 일어나고 경제난이 심각해지니까 이제 모든 책임을 문재인한테 덮어 씌우는 거죠. 근데 그러한 공격을 김정은이가 하게 되면은 김정은이가 하노이 노딜, 판문점 노딜 때문에 저러는구나 하고 또 공격이 들어오니까 여정의를 내세워서 하는 겁니다. 여정의가 하고 김영철이에서 하는데 그걸 북한 주민들이 알게 해야 되니까 일부러 도발을 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계속 남한을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 옥류관 주방장까지 동원해 갖고 아주 그냥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는 우리 입장에서는 김여정이가 나이 30 초반이잖아요. 우리 대통령은 지금 52년생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70이 다 돼가시는 노인이신데 이거 딸도 안 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참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죠. 결국은 청와대, 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다 북한의 강경성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알면서도 북한이 원하는 구도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간 거는요. 다시 보게 되면 문 대통령이 그전에는 뭐 이런 모욕을 안 당했나요? 잘 견디시고 또 극복해 나갔고 또 중국 가서 혼밥을 드시고 우리 기자가 얻어맞아도 그냥 꿋꿋이 하시는 모습 보였는데 결국은 지금은 국민 지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루려면 초지일관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왕 이렇게 왔다면은 저는 문 대통령이 그대로 나가시면서 신의 한 수를 던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의 한 수를 던질 수 있다고. 지금 쭉 2년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김정은이라고 하는 애송이가 미국과 만나고 북핵을 없앨 수 있다는 그런 회담에 참여한 거는 계기는요. 전적으로 문 대통령의 착한 캐릭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포인트로 봅니다. 애송이는 김정은이고 문 대통령은 착하다. 이게 맞아떨어져서 북한이 그래도 영변을 없애겠다. 동창리, 풍계리를 파괴하겠다.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분명히 하나의 어떤 성공이가 한 발 나간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꽉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라면은 문 대통령은 여기서 턴을 하는 게 아니라 턴을 하려면은 제가 지난 시간 말한 것처럼 김여정이나 김정은을 죽여버리는 쪽으로 가십시오. 근데 그게 할 자신이 없고 그저 이렇게 그 비난이나 하는 이런 성명을 하려면요. 차라리 끝까지 김정은하고 같이 가라는 얘기입니다. 신의 한 수를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이가 또 믿고 따라오게 하는 대공작을 트럼프처럼 펼쳐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미 노선을 내걸고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정면 승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북한 붕괴를 유도하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지금 트럼프는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대폭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동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하면서 주한 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의사를 자기 측 사람을 통해서 이미 흘렸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면 한국 경제는 절단납니다. 뭐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는 뚝 떨어지고 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초청한 G11 회담에 참여하겠다 그랬고, 우리 외교부는 홍콩을 지지하는 영중 공동선언을 지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했다고 해서 트럼프가 뭐 봐줄 것 같아요? 그 교활하고 노예한 사람이? 천만의 말씀. 제가 보기엔 트럼프는요, 김정은의 약점과 문재인의 약점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 꽉 쥐고 있고요. 꽉 안 쥐도 이 사람 능수능란해갖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질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저 김정은 만났을 때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 그 전용차 보여주면서 비스트 자랑도 하잖아요. 네, 그럼 호기도 부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지금 트럼프는요, 세척의 항모전단을 이 서태평양 해역에 파견해 놓고 있어요. 여차하면 붙겠다는 겁니다. 붙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진짜 문 대통령이 진짜 남자라고 죄송합니다만 진짜 배심 있는 사나이라면 한번 대놓고 반미를 해보라 이거예요. 이런 판단을 하는 거에는 북한은 전쟁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걸 이해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걸 딱 자신이 있으면은 방위 분담금 인상 못한다. 주한미군 철수시키려면 철수해라. 그리고 우리는 중국과 논의하겠다. 미국 필요 없다. 이렇게 한번 가보라 이거예요. 그 문정인 교수가 이런 얘기 가끔 하셨잖아요. 그 노선대로 한번 가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보수파를 포함한 대한민국 정상적인 국민들은 벌떼처럼 일어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겠죠. 그러나 극렬 좌파들은 문 대통령을 지지할 겁니다. 남남 갈등이 극대화되겠죠. 그래도 굴하지 않고 친중으로 가시라 이겁니다. 북한에 대해 식량 지원을 해버리고요. 미국이 대한민국 경제를 제재하든 말든. 뭐 이번에 뭐 어떤 사람들이 뭐 북한에 관광객 보자는데 막 보내버리세요. 김정은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해서 김정은을 대차게 속여버리라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캐릭터만이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을 속일 수 있고 뚫을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뚫어야만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관건은 문 대통령이 그런 배짱이 있느냐 이겁니다. 네.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을 속여낼 수 있습니다. 속여내야 됩니다. 혼밥도 먹고 한국 기자가 마저도 밀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트럼프의 반발을 사면서도 트럼프하고의 일말의 신뢰를 놓치지 않는 영악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모든 공작과 모든 작전은요, 기만, 속이는 거에서 시작됩니다. 적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나를 속여야 돼요. 내 가족을 속이고 내 친구를 속이고 내 동료를 속여야 적이 속습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속이면서 하노이 노딜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왜 문 대통령은 못하시냐 이겁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범여권, 정의당 포함하면 190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여권 세력들은 문 대통령에 충성을 바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을 했어요. 여러 번 보도가 있었죠. 근데 이걸 왜 못해요? 그 정도 배짱 없어요?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배짱을 보여주셨습니까? 근데 왜 여기서 유턴을 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유턴을 해버리면은 18년 4.27 판문점 도보다리 담판 회담 같은 거는 쇼가 되는 거죠. 네. 상당히 많이 공을 들였던 일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다시 남북은 긴장과 화해가 반복되는 지겨운 분단으로 들어가고요. 문 대통령은 결국은 역사의 겁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도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 문 대통령을 겁쟁이로 몰 겁니다. 차 이렇게 될 바엔 차라리 초지일관에서 문 대통령은 역사와 세계를 속이는 큰 배짱을 부리라는 겁니다. 진짜 송구수를 던지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서 취임사 때 그랬던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죠. 그게 어떤 나라였나요? 통일 아니었나요? 누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신천지라고 하던데 그건 농담이고요. 지금 미국에 눌리고 북한에 휘둘리는 그러한 나라 만들자는 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아니죠. 이건 좀 많이 경험했습니다. 북한을
끌어당겨야 뭐 통일을 하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유턴하냔 말이야. 북한에 지금 자빠지게 일보시켰는데. 초지일관 가셔야지. 그 배짱 없나요? 문 대통령? 아니면 겁쟁이인 거죠. 겁쟁이라면은 완전히 벽화시도 다 돌으라 이건다. 돌려면. 탈핵도 포기하고 정의영과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수사를 하게 하고 이 정부에 숨어있는 숱한 좌파들, 주사파들 골라내십시오. 180도 전환을 하든지. 저는 문 대통령이 배짱 있는 사람이 되느냐 겁쟁이가 될 것이냐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한번 택하는 거 초지일관 배짱으로 가주시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